윤석열 당선인이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던 여성가족부 폐지가 가시화하자 구조적 성차별은 엄연한 현실이니 성평등 정책 전담 부처가 있어야 한다며 대부분의 여성계가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 조직 개편을 5월 10일 새 정부 뒤로 미루면서 존폐 기로에 섰던 여성가족부는 당분간 명맥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여성들은 여전히 시민사회에서 여가부 폐지에 찬성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은 이미 성평등 나라인데 여성 인권만 높여달라고 하면 우리가 얻을 게 뭐냐며 의문을 던집니다. NTD 코리아는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 찬반 양측의 이유를 들어보고 앞으로 더 나은 여성의 삶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책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해 조망해보고자 합니다. 그 두 번째 순서로 김서연 변호사를 만나 관련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난 2018년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시의원으로 당선돼 정치에 입문한 김서연 변호사. 그의 여성가족부 존폐에 대한 태도는 명확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체제 하에서 특별한 성별을 특별 취급을 하는 부처가 있다라는 것은 일단 말이 안 되고, 두 번째는 여성 인권 신장에 관한 문제들은 이미 해결이 된 게 많은데 아직까지도 페미니즘이라는 이념을 주장을 하면서 그 이념을 정책으로 만들고 이념의 예산을 갖다 쏟아붓는 것에 대해서 명백히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가부를 폐지하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현재 여가부가 담당하는 업무는 복지부, 교육부 등에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며 아동, 가족, 인구 감소 문제 등 종합적으로 다룰 새로운 부처를 출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처 명칭은 여성이나 남성 등 성을 가르는 내용은 들어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남녀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성, 남성, 젠더 이런 얘기는 들어가면 안 돼요. 군인이면 군인 정책, 교육이면 교육 정책, 뭐 이렇게 가족이면 가족 정책, 인구면 인구 정책 이렇게 가야지 여성 일자리 정책 뭐 이런 거 안 됩니다. 여성만 일자리 힘든 거 아니거든요, 지금. 거기에서 위압감을 많이 느껴요, 남성 청년애들이. 왜냐면 이 친구들은 남자라서 남존여비 뭐 이런 걸 겪고 대우받으면서 큰 세대가 아니거든요. 사실 여성들이 더 똑똑한 영역들이 많아서 직업적으로도 많이 밀리고 오히려 이렇게 좀 피해의식이나 역차별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여성이란 말만 들어도 막 혐오 감정이 들어서 자꾸 싸우려고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용어는 너무 중요해요. 대한민국 헌법에 성별로 차별하지 않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가족부라는 게 있는 것 자체가 전 위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여성이 상대적으로 좀 어떤 뭐 여러 가지 권리에서 배제됐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헌법적인 용어로 어퍼머티브 액션이라는데 인위적으로 좀 끌어올리는 작업이 수십 년간 필요했다라는 건 인정하되 사회가 변화한 속도와 현상 뭐 정도에 맞춰서 어떤 국가 정책도 다 바뀌고 부처도 변화하는 게 맞다. 여성 단체들의 반발이 심해 여가부 폐지가 가능하겠냐는 질문에 김 변호사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정부조직법을 개정을 해야 돼서 좀 어려울 수 있으나 제가 계속 이제 힌트를 드리자면 회계감사를 하면 됩니다. 네. 자, 전국에 그 위탁받는 단체들, 시끄러운 단체들이 폐쇄에 이르게 하면 돼요. 회계감사만 하면 무조건 나와요. 이걸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주장을 했어요. 김 변호사가 여성단체에 회계감사를 주장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의원 시절 김 변호사는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온 대전 성폭력 상담소의 비위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보조금을 부정 사용하거나 상담 실적을 부풀리는 등 비리를 일삼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가자 해당 성폭력 상담소는 자진 폐쇄했습니다. 전국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라는 몇몇 분들이 저한테 이제 찾아오셨어요. 얘기 들어봤더니 상담 건수를 부풀린대요. 하루에 이제 몇 개씩 할당해서 허위로 쓰고 가게 퇴근하게 만들고, 또 이제 상담할 게 없잖아요. 사건이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밖에 나가서 외부 강의를 뛴대요. 여가부 지침상 상담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자리를 지키는 걸 전제로 급여와 뭐 어떤 운영비를 받는 건데,
이들이 무료 봉사하는 피해자분들을 자리에 앉혀놓고 전화 받게 하고 자기들은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강사비를 별도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여는 급여대로 400~500만 원씩 챙기고 후원금은 또 후원금대로 뒤로 또 빼서 페이백 받기도 하고, 제가 이제 감사해서 그때 자진 폐쇄한 기간은 거기 기관장이 2017년 기준으로 강의를 134건을 띄웠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피해자가 지원을 받고 도움을 제대로 받으면 뭐 할 말이 없죠. 뭐 그렇게 해도 범죄만 아니면 조금 제도를 개선해서 공백을 메꾸면 되는데, 피해자분들이 지원을 제대로 못 받고 오히려 2차 가해를 입고, 또 성폭력 피해자분들의 특징은 문득문득 떠오를 때마다 힘들어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거든요. 저희 같은 변호사도 조금이라도 가해자 편을 드는 얘기를 하면 막 힘들어 하시고 그래요, 진짜 피해자분들은. 그러니까 이걸 상담을 하라고 상담소를 지원을 한 거예요, 국가에서. 어떤 피해자분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무료 법률 지원을 좀 해달라고 했더니 일단 나를 설득해봐, 네가 피해자인 걸 나를 설득해봐, 뭐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야 그래도 너는 선택받아 봤잖아,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을 하는데 위법성 인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시민단체식으로 회계 처리라는 걸 생각지도 않고 운영을 주먹구구식으로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을 해도 고칠 뭐 필요성을 못 느끼고, 아 이게 무슨 문제야,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털면 정도의 문제고 횟수의 문제일 뿐이지 대부분 걸린다. 이제 유형이 다를 뿐이에요. 이제 윤미향 사태가 그냥 터진 게 아니에요. 네, 그냥 터진 게 아니에요. 거기 뭐 회계감사 하자고 하니까 가혹하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네, 일반 회사에서는 법조금 함부로 써도 다 뱉어내거나 아니면 처벌받거든요, 업무상행령 배임으로. 근데 아무 의식이 없어요, 거짓말 치는 것에 대해서. 왜 우리 같은 열악한 시설을 건드려, 그거 갑질이야, 이렇게 하고 뻔뻔하게 나온다니까요. 김 변호사는 여성단체의 수익 사업으로 전락한 성폭력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지원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여성단체들이 단순히 그 성폭력 피해자 지원이나 피해 뭐 상담이나 이런 것만 위탁받는 게 아니에요. 또 뭐가 있냐면 법무부에서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또 여성단체에 위탁을 해요. 수감생활 마치고 나온 뭐 체험담을 들어봤는데, 오면은 이제 무슨 그 한공주 막 이런 영화 있죠, 성폭력 그런 막 영화 있잖아요, 자극적인 도가니 뭐 이런 영화들을 일부를 틀어준대요. 피해자들에 대한 뭐 마음 상태를 공감하라는 식의 이제 교육을 나름 해요. 나름 하는데 이제 기가 막힌 얘기들이 뭐냐면, 니네가 잘생겼고 부자면 여기 들어왔겠니? 뭐 이런 얘기를 한대요. 자, 이렇게 하면 이들이 교정이 되겠습니까? 네. 이들은 같이 그냥 웃고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들어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작업들에 교정청에서 교정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법무부도 여성계가 자기들이 전문가라고 하니까 만연히 넘겨준 거예요. 또는 없던 걸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업을 준 거예요. 자, 이러면 교정이 안 됩니다. 법무부 이제 교정 프로그램에서 되게 기가 막혔던 건, 예를 들면 제가 그 자진 폐쇄하게 한 그 기관 같은 경우는 한 분기에 7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별도로 간식비라고 해서 5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돼요. 그럼 이제 10회면 한 번 갈 때마다 평균 한 5만 원 정도씩, 이제 어떻게 하냐면 생생한 경험담인데, 그 제보자에 따르면 다 사실로 다 밝혀졌고, 이제 공적 문서로 밝혀졌어요, 사실인 거는. 이렇게 검찰을 통해서. 근데 그 간식비를 인근에 그냥 마트 있잖아요, 동네 마트에다 간이용 수준 끊을 수 있는 데다가 이제 한 번에 긁어놓고 뭐 맥주도 사 먹고 집에 갈 때 고기도 사갖고 가고 뭐 과자도 사 먹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정청에 있는 그 수감자들한테 뭘 들고 가냐? 매일매일 그 이제 코스트코에서 남는 빵들, 유통기한 임박했거나 아니면 팔다 남은 빵들을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드시라고 복지관에 이렇게 푸드뱅크로 갖다 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지원을 많이 받으니까 이제 풍족해가지고 다 못 드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남는 거를 받아온대요. 그러면 이제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하루 남았거나 뭐 이런 상태가 되면 들고 들어갈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통기한 있는 그 스티커를 떼고 투명한 이렇게 비닐에다가
뭐 커피 믹스 사탕 몇 개 뭐 이렇게 메모해가지고 빵하고 해서 넣어가지고 딱딱 개수 맞춰 갖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김 변호사는 시의원으로 있는 동안 국고를 탕진하는 여성단체 카르텔과 싸웠다며 여성단체 비리는 대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가부가 정부 내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냉철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가부 폐지와 더불어 여성단체들의 부패 행위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역화돼 있는 게 제일 문제예요. 네. 자발적으로 여기저기서 받는 후원금이야 뭐 그렇게 쓰든지 자기들 능력이니까. 그런데 국가 돈을 정기적으로 본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받고 있으면 당연히 공무원들 회계감사 당연히 받고 감사원 감사 받는 것처럼 너무 당연하게 받아야 되는데 안 해요. 자료도 안 내놓고. 거의 아마 제가 받아낸 게 전국에 최초일 거고 이렇게 해서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이들은 성역화돼 있어서 자기들을 건들면 여성 전체를 건드는 거고 본인들을 감사하면 여성 약자를 이렇게 혐오하고 비판하는 거고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버리는 말도 안 되는 일들에 계속 정치권이 당해왔고 반대로 이용해왔어요. 자, 이 사이에서 억울한 무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 지난 몇 년간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 가정 다 피폐해지고 사건 하다 보면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들이 많습니다. 시스템 고치지 않으면 나라가 근간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페미니스트를 하든 반페미를 하든 뭐 이런 이념적인 문제는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이거는 다양한 사회 현상에서 여러 가지 사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이걸 자꾸 이념을 갖고 정치 싸움을 하는데 전혀 싸울 일이 아니고 우리는 예산이 공정하게 사용이 되는지 불필요한 예산이 특정 이념을 위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지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